철도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합의안을 보면 철도노사는 2019년 임금을 지난해 대비 1.8% 인상하기로 했고 4조 2교대 등 나머지 쟁점 대부분을 정부와 추후협의로 넘겼습니다. 이경석 노무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철도노조가 총파업 돌입 닷새 만에 현장에 복귀하게 됐는데 양측이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은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철도노조의 파업이요. 네. 오늘 새벽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서 9시부터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주요 잠정 합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2019년 임금과 관련해서 총액 대비 1.8% 인상을 한다. 그리고 정률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급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인력 충원 관련해 가지고 교대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4조 2교대제로 근무 개편 시 충원 인력과 관련해서 철도 노사 그리고 국토부가 11월 중에 며칠 안 남았죠. 11월 중에 협의 절차를 개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사 전문가 협의회 합의사항. 이 합의사항이 뭐냐면요. 그 비정규직, 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고, 네. 그리고 미전환 자회사 정규직은 미전환 자회사 직원들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한다. 이게 합의사항이거든요. 네. 이거 이행을 위해서 원화청 노사협의체를 연내에 개최하고 코레일 관광개발 임금 승진 체계 우선 논의 그리고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한 저임금 공기업 인상률 상향 조정 건의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KTX SRT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 이 네 가지가 잠정 합의안입니다. 우선 철도노동조합은요 기약에 따라서 이 합의안에 대해 곧 총회를 통해 찬반 투표에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 합의라고는 하지만 주요 사안을 추후 협의하거나 건의한다 이렇게 넘겼고요. 또 네. 임금 인상만 봐도 당초 4% 인상을 요구했는데 1.8%로 잠정 합의를 하고 자 네. 노조들이 이 정도면 왜 파업을 했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파업을 끝내게 된 이유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요즘에 보면은 대입 수험생들의 수시 면접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도 곧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부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결정적인 부분은 철도 노조가 파업을 종료한 결정적인 부분은 잠정 합의안 도출입니다. 네. 철도 노조가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으로 가져온 게 4조 2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리고 KTX SRT 통합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노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국토부가 반드시 껴야 됩니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아.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노사 간의 반년간에 걸쳐서 좀 합의를 거쳐온 단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서 결렬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 파업의 계기에 있어서. 네. 그런데 이번 철도 파업을 거치면서 정부가 대화 모드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정 합의안에 이 정부가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고 파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향후 협의에 참여한다. 이것을 상당한 의미로 보는군요. 자, 네네. 그동안 4조 2교대 전환을 위한 인력 충원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3조 2교대죠. 자, 네네. 4조 2교대로 전환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4조 2교대로 변하게 되면은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또 주 52시간제와도 맞물리는 것인데요. 네.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는 철도라는 게 그냥 운송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같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피로와 과로의 내용들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인 것인 거죠. 네.
인력 충원 4,600명 정도를 일단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다는데 지금 네. 코레일을 보면 공기업 가운데서도 재정 적자가 아주 많은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정도의 인력 충원, 자 인건비 부담이 상당해질 것 같은데 향후 협의가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결국에는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4,654명을 이야기하고 네, 코레일과 정부 측은 한 1,865명, 5명이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결국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개선하는 계산 방법, 그리고 이제 코레일과 정부 측이 개선하는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계산법의 차이는 이제 실제로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발주를 진행해서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근거들이 그 연구 용역에 나와 있으니 이를 근거로 이제 합리적인 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 네, 된다라고 해서 노동조합 측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대략 한 4,600명 정도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4,600명을 우리가 다 충원을 하자는 게 아니다. 네. 실제로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으니 서로 그냥 인원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자. 아, 거기서 이제 적정 인력을 도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화가 진행이 안 됐었던 거죠. 서로 이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론전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연구 용역 결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적정 인력 산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인력 충원을 통해서 4조 2교대로 이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인다. 그러면 한 31시간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분석이 있던데 지금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추진도 상당히 경영계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좀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 노동이라는 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타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의 계산법은 이제 4주 2교대로 하면 31시간만 근무한다. 네.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노조에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면은 네, 노동조합의 말을 좀 빌리자면 지금 3조 2교대제인 경우 연장 근로, 휴일 근로를 카운팅하지 않고 세지 않고 일주일에 36.7시간을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 네네. 근데 4주 2교대제로 가게 되면 이게 근무 시간이 뭐 대폭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연장 근로, 휴일 근로를 제외하면 35.3시간 정도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더하게 되면 근무 시간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계산한 31시간은 이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고 그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우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레일과 SRT 통합 문제 여기도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자, 어떤 방향이 나올까요? 이게 노조에서는 공공성 강화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적자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보통 이제 노동조합이 KTX, SRT 통합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철도 공공성 강화, 관리 운영의 효율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이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통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코레일이 적자가 고착화된 이유는 SRT가 생기고 난 이유입니다. 아, KTX가 흑자가 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고속철도 이용객이 KTX에서 SRT로 대거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SRT는 고속철도만 운영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레일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KTX도 운영하고 일반 철도도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못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화물열차. 네. 가 있는데 이 화물열차나 일반 열차 부분에서 적자들이 상당히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적자가 심하다. 이 공공적인 부분, 우리 일반 열차나 화물열차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원래는 KTX에서 그 구멍을 메우고 있었는데 이게 SRT로 민자로 넘어가다 보니까
수익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제 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SRT를 정부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는 결국은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좀 대화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SRT가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전면적인 수송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이 되면 안 되는 이유다. 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SRT는 결국에는 지금 철도 노동조합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노동조합이 잘못했다라는 부분, 노동조합이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노동조합의 이기주의적인 내용들 그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국민의 삶과 국민의 생활 그리고 철도 공공성 부분이 더 많은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보면은 4조 2규제대가 이규제 제도가 이거를 이제 뭐 그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건 또 청년 고용과도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부산제철노조가 얼마 전에 본인들의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노동자들을 대거 채용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것들에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항상 이 현안을 다룰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이 사고가 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의 개선, 인력 장비의 부족 이걸 요구하면서 막상 사고가 나면 이건 또 임금 인상 투쟁 아니냐 또 이런 시각으로 또 보기도 하고요. 참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지금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번 파업철에 어떤 봉합의 수준이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쟁점들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 파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요한 거는 이번 노동조합의 파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정부가 대화의 장소에 나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맺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사정이 얼마나 이제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그 합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하는가 이제 또 다시 파업이 발생이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좀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철도노조가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경도 국방부 장관, 김현미 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네. 군병력 투입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필수유지 업무라고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필수유지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 안전 아니면은 이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수유지 업무에 대해서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필수유지 업무가 최소한 운영될 수 있는 필수유지 업무 협정이나 유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이 파업 인력을 대체할 인원을 채용하거나 원래 도급 줄 수 없다라고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필수유지 업무, 공중의 생명 건강, 그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는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채용 또는 대체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차나 우리 지하철 운전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자가 이런 민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는 법에 있으니까 문제를 그렇게 삼지 않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 코레일이 아닌 국가가 직접 군인을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네. 군인이라는 거는 일반 민간과 다르게 특수한 목적과 특수하지 않습니까? 네. 신분 자체가요. 네. 그래서 이 필수유지 업무 대체를 도와준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겁니다. 아, 결국에는 이 8.4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이 파업이라는 거는 이제 헌법에 정해져 있는 노동 3권의 단체 행동권에 해당되거든요. 네. 이러한 이 헌법상 권리를 흔드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지방법원 이제 서울중앙지법이죠. 3월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다투는 이제 국가와 이제 다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군병력을 이제 함부로 투입하는 거는 사회적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아니다. 그래서
구명력을 투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이제 동일한데요. 법원의 입장과 동일한데요. 이런 이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단체 행동권은 이제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네. 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러한 것들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철도라는 이제 필수점의 특성상 파업 인원의 이제 50%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지만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코레일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국가가 대신해서 대리 수행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필수일지 업무를 하는 사업장,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이제 파업을 하면 국가가 간호장교를 보내던가 아니면 간호병력을 보내던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 노화사가 정해져 있는 그 다툼에서 이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권력들의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과도한 공권력의 개입 문제. 자, 어쨌든 이제 닷새 만에 그래도 파업이 철회된 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곧 정부까지 이 협의에 참여한다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방향이 되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철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장시간 근로 네. 그리고 철도 업무에 외주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철도 업무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장시간 근로는 이제 철도 사고를 야기하거나 노동자들의 과로로 질병이나 사망을 할 수 있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자주 이규제재가 도입이 되면 이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이고요. 철도가 더 안전하게 운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철도 업무에 주변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들이 IMF 이후로 다 외주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외주화로 인해서 이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이 철도 업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 철도 업무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외주화된 업무를 다시 공공부문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말씀드렸던 4주 이주제대와 이 교대자와 그리고 외주화 업무를 다시 공공부문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비용보다도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국민의 편의를 더 생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